경험 많고 지식 많아야 사업할 수 있다? 물론 있으면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공식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사업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 그 공식이 뭐냐? 바로 P 곱하기 Q 빼기 C입니다. 에이 뭐야 이게 다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대부분의 회사가 P 곱하기 Q 빼기 C를 기반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지표 관리를 하는 만큼 이 공식은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핵심 공식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현재 맡은 업무가 사업 관리나 사업 개발 쪽이 아니시라면 이 공식을 들어보긴 했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막연하게만 알고 계실 거예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도 이 공식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매출과 비용을 단순 계산만 하고 계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사업 고수가 될 수 있도록 P, Q, 그리고 C가 뭔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P 곱하기 Q부터 보겠습니다. P는 price, 가격, Q는 quantity, 수량을 의미하죠. 이 두 항목을 곱한 값이 곧 매출입니다. 즉,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 매출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매출을 만들려면 가격과 함께 그것을 구매할 구매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면 어떻게 가격을 책정할 것인지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내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게 만들 것인지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됩니다. 그럼 먼저 P부터 정한 뒤 Q를 보도록 할게요. 가격을 올리면 매출을 늘릴 수 있지 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결정하려면 보통 시장가와 비용을 고려해야 하죠. 자, 시장가가 뭐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진 가격입니다. 상품의 경우 쿠팡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 시장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동일한 상품이 여러 군데서 판매되고 있다면 소비자는 대부분 더 저렴한 곳을 찾기 때문에 최저가의 영향이 크죠. 예를 들어 나이키 에어포스 1을 이미 여러 업체가 판매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거의 무조건 저렴한 가격을 찾을 겁니다. 물론 멤버십이나 CS, AS 같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가격 차이를 극복하는 전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전 동일한 상품을 판다면 최저가가 무조건 유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달리 서비스는 상품이랑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변호사를 찾는다고 할 때 경력이나 포트폴리오, 승소 사례 등에 따라 수임료가 천차만별일 겁니다. 서비스업은 제공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차별화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서비스업도 결국 본질적으로 유사한 서비스가 시장에 여러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최저가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긴 합니다. 소비자는 결국 가격과 가치를 함께 따져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건 비용입니다. 상품이든 서비스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각종 지출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 도매가 10,000원에 매입한 상품을 9,000원에 팔면 무조건 적자가 날 테고 서비스업에서도 홍보비,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와 변동비를 고려해 얼마 이상은 받아야 남는 게 생깁니다. 결국 시장가를 감안하되 내가 부담하는 총 비용 이상은 받아야 이윤이 남고 그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가격을 정했다면 이제 판매량을 고민할 차례입니다. 매출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순히 가격만 올리는 것보다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이라는 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입과 전환이라는 두 개념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입이란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상품 서비스를 보러 오는가를 의미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매장의 발길을 옮기는 방문자 수, 온라인에서는 사이트나 상세 페이지를 클릭해 들어오는 트래픽이 유입이겠죠. 아무리 좋은 상품과 훌륭한 가격을 갖추고 있어도 그 사실을 잠재 고객이 모른다면 매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고객을 내 매장 혹은 상세 페이지로 데려오는 일이 판매량 확대의 핵심 출발점이 됩니다. 유입을 늘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유료 마케팅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광고, 구글 애드워즈, 인스타그램 DA 등을 통해 빠르게 노출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광고나 전단지 배포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로아스, 즉 광고비 대비 매출액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 홍보입니다. 광고비 없이도 자사 채널을 통해 컨텐츠를 꾸준히 발행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상품의 이야기나 사용 방법, 전문 지식 등을 흥미롭게 전달하면 자연스럽게 브랜딩과 유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변호사나 컨설턴트 등 전문 분야일수록 무료로 제공해주는 알짜 정보가 잠재 고객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죠. 물론 콘텐츠 기획, 제작에 시간이 많이 들 수 있고 단기적으로 많은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 즉 제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나 아니면 관련 업종과 손잡고 교차 유입을 노리는 거죠. 예를 들어 로컬 카페가 근처 꽃집과 협업해 꽃꽂이 클래스 수강생들에게 카페 음료 할인권을 제공한다면 꽃집을 찾는 고객이 자연스럽게 카페로도 유입이 되고 반대로 카페를 찾는 이들도 꽃집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고객층을 공유하면서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새로운 방문자를 확보할 수 있죠. 자, 유입의 성공에 많은 사람을 내 가게나
페이지로 불러왔더라도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면 매출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환율은 방문자 중 실제로 결제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전환율을 결정짓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보통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가격, 신뢰, 상품 구성, 정보 전달, 가용성 이 5가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먼저 가격은 고객이 이 정도면 납득할 만한 금액인가를 가장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온라인에서 경쟁 상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비교할 수 있듯 오프라인 매장을 찾은 사람도 이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곤 하죠. 따라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방문자가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으로 신뢰는 이거 사도 괜찮을까? 라는 마음속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주는 요소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후기나 평점, 오프라인에서는 매장 평판이나 지인 추천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를 위해서는 실제 고객 경험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주고 문제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해 평판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품 구성이 풍부하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늘어나 전환율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고객이 여기서 필요한 걸 전부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한 번 더 구매 버튼을 누르거나 계속 매장을 둘러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인 정보 전달 역시 전환에 직결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상세 페이지에 사진, 동영상, 텍스트 설명, FAQ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매장 레이아웃이나 상품 배치, 직원의 설명 방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전자제품 매장이라면 새로운 기능을 얼마나 쉽게 안내하고 시연하느냐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느끼며 마음을 놓고 결제까지 이어지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용성은 판매 중인 상품이나 제공할 서비스가 지금 당장 살 수 있느냐, 당장 이용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재고 있음, 품절 임박, 일시 품절 같은 문구가 전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오프라인에서는 매장에 재고가 쌓여 있는지 혹은 해당 시간대에 예약 가능한지 등이 영향을 미치죠. 예컨대 고객이 마음 먹고 왔는데 죄송하지만 재고가 없어요 라고 하면 고객은 실망하고 다른 곳을 갈 겁니다. 이처럼 전환율은 단순히 상품이 좋으니 사겠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복합적인 지표입니다. 유입은 충분한데도 매출이 저조하다면 우선 가격이 경쟁력 있는지부터 확인해보고 리뷰가 부정적이지는 않은지, 상품 구성이 한정적이지는 않은지, 상세 설명이나 매장 안내가 충분한지, 재고나 예약을 원활히 운영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점검해야 합니다. 각 요소마다 약점이 발견된다면 그 지점을 보완하면서 잠재 고객을 실제 결제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씩 높여갈 수 있는 셈이죠. 결국 높은 전환율이란 적은 유입으로도 더 많은 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광고 비용 대비 효율을 극대화해 줍니다. 따라서 광고나 콘텐츠 홍보를 통해 유입만 늘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 온라인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항목은 C, 코스트, 즉 비용입니다. 가격과 판매량이 결정되어 매출을 만들었다면 이제 비용을 빼서 수익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비용을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합니다. 고정비는 사무실 임대료나 월급처럼 매출이 없어도 꾸준히 나가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도심에 매장을 두었다면 월세, 전기세, 각종 세금 같은 부분이 이에 해당되겠죠. 변동비는 상품 원가나 재료비, 포장, 배송비처럼 판매량에 따라 변화하는 지출입니다. 매출이 높아지면 그만큼 변동비도 커질 수 있으니 이를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비용을 줄이려다가 제품 서비스 품질이 하락해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면 결국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어디서 비용을 절감하고 어디에 비용을 아끼지 않고 투자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구분하는 게 이 비용 항목의 핵심입니다.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고정비가 얼마인지, 판매량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변동비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케팅비나 CS 비용 같은 간접비는 매출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인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자, P 곱하기 Q 빼기 C라는 공식을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사업을 한다는 건 결국 가격과 판매량을 잘 관리해 매출을 끌어올리고 비용을 잘 통제해서 이익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식 자체는 매우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변수와 디테일이 얽혀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죠. 그럼에도 이 P 곱하기 Q 빼기 C 공식을 알면 적어도 사업은 매출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만 높게 잡으면 이윤이 남지 않을까?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수요가 급감해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반대로 가격을 너그럽게 내려서 구매자를 많이 모았는데 결국 고정비 변동비를 감당 못하고 적자를 보게 되면 사업은 금세 어려워질 겁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매출을 올리기 위한 모든 활동이 실제로 이익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 개선이 정체되거나 비용이 불어나는 징후가 보이면 어디서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어느 부분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재투자
투자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을 꾸려나갈 때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익이 있어야 인력 충원도 가능하고 시설 투자나 신제품 개발에도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리스크에 대비할 안전판도 마련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P 곱하기 Q 빼기 C라는 공식은 단순 계산식을 넘어 사업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 때 P를 조정해볼까, 아니면 Q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할까, 혹은 비용을 다시 살펴서 문제가 되는 항목을 없애볼까 같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사업 경험 많고 지식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지 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에 사업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라는 자신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시길 바랄게요. 어제보다 1%라도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